네, 여러분 다문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혼혈이라는 이야기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가 섞였다라는 뜻이죠.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피가 섞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일본 분이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라고 부르죠. 오늘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학창시절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꼭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같은 거죠. 그럼 거기에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성함 전 땡땡, 어머니 성함 이노우에 땡땡땡. 그럼 선생님이 꼭 물어보십니다. 뭐야, 너희 어머니 이름이 이거야? 그럼 얘기하죠. 네, 일본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날부터 반 전체가 와서 수근수근됩니다. 너희 어머니 일본 분이야? 그러면 꼭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있는데요. 일본어 할 줄 알아? 일본어 해봐. 너 군대 안 가? 한일전 축구 경기하면 집에서 누구 응원해?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해?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2년 정도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신기한가 봐요. 나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는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학교 1학년 때 제 체육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일본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뭐야, 니네 엄마 일본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얘기인데 뭔가 그 말투랑 뉘앙스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인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인 건 참 신기한 일인 거구나, 흔하지 않은 일인 거구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왜 일본 사람일까? 이건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다문화는 이상한 것인가요? 혹은 불편한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일본 분이라서 참 다행이다, 참 좋다, 참 자랑스럽다 라고 느낍니다. 그걸 가장 먼저 느낀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학교에서요, 수행평가를 내줬습니다. 경복궁 근처로 체험학습을 가가지고 애들을 막 풀어놓고 외국인 관광객한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해오라는 과제였어요. 다들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야, 우진아, 저기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네가 가서 좀 여쭤봐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 일본어 잘 모릅니다. 히라가나도 잘 못 읽습니다. 근데 그래도 발음은 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듣는 건 좀 할 수 있습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자막 없이 봅니다. 네, 뻥입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근데 들으면서 이해하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쭈뼛쭈뼛 다가가서 몇 안 되는 단어로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다행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샤신 오네가이시마스, 네, 사진 찍어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감사히도 찍어주셨습니다. 그때 수행평가 A 받았던 게 기억납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excuse me 하면서 길을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본인 관광객이셨습니다. 2호선 타고 가고 있었는데 홍대 입구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거였습니다. 조금 불편한 영어로 막 힘들어하면서 설명하시는 것 같길래 저 일본어 할 수 있어요, 조금이요 라고 하면서 길을 알려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시면서 아리가또 라고 하시길래 굉장히 뿌듯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가끔 이럴 때면 나 약간 글로벌한 사람 같잖아 라면서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다르다는 건 이상한 건가요? 전 다른 게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말이 다른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릅니다. 분명 다르죠. 하지만 저는 두 나라 말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이고 우리 어머니 나라인데 둘 다 내 나라가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가 다르지만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다문화가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국가가 달라서 다른 거 말고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상도 남자라서, 네, 저희 아버지 경상도 분이신데요, 성급한 일반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충청도 사람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지역이 다르면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양성 중에 하나죠. 가장 차이가 큰 지역은 아마 제주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잘 맞춰보세요. 소리엔 아이고 벼락 터져진가요 터져진 육은 모르고 경에 나 보고 달랑경 해다 밖으로 저관점들 앉았다 이 동네 사람들. 네, 보셨나요? 요즘 좀 핫한 영상과 밈입니다. 해석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영어로 자막 쓴 게 좀 재밌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국적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 MBTI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16개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T는 이래서 다르고 F는 이래서 다르고 P랑 J가 여행 가면 서로 달라서 꼭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MBTI가 똑같은 사람끼리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 우린 같은 F지만 난 55대 45의 비율로 T 성향도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할 때는 ESTJ인데요. 평소에 친구랑 있을 때는 ENFP예요. 이거 맞나요? 네. 원래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큰 맥락에서는 유형을 나눌 수 있겠지만 결국 MBTI로도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런 게요. 실제로 인간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되면 처음에는 단 하나의 수정란인데 점점 분열에 분열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체를 이루는 세포의 개수가 약 50조개에서 120조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눈, 코, 입, 손, 발까지 생김새를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DNA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성이 더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죠.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랑성 쌍둥이조차도 사실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네, 이 사진 뭔지 아시나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된 언니와 한국에서 살게 된 동생이 40년 만에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미국에서 자란 언니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한국에 사는 동생은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모두 다 자신의 삶에 후회는 없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유전적으로도 다양하고요, 환경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다문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과연 국가가 다른 것만이 다문화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국가에서도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각 가정마다 문화도 다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도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하늘부모님 성회에서는 개성진리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모두 다르지만 그 자체로 각각이 다 진리라는 가치를 지닌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70억 인류 속에 여러분과 100% 닮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개성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나 동시에 죽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동일할까요? 세계 최고의 미남도 최고의 추남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체로서의 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신 하늘부모님께서는 변화 발전을 통해 지금도 영원한 개성진리체의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른 것이, 다양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늘부모님 성의 관점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모두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게 좋은 건가요? 하늘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모두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게 좋아서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우리는 좋아서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렇다입니다. 아니, 다른 게 뭐가 좋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인간된 절대 가치적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꽃과 나비의 상대적 관계와 조화처럼 인간끼리도 서로 위해주는 참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과 나비가 상호간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설정하며 상존하고 번영해 가듯이 인간과 만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늘 사이에도 엄연한 창조 원리적 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성 진리체들이 조화와 통일 속에서. 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가 않죠. 모두가 완벽하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일 텐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각기 다른 부족한 점들이 있고 그걸 서로가 채워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벽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꽃에게 나비가 필요하고 나비에게 꽃이 필요한 이유는 그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우린 서로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위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르지만 둘 다를 모두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드라마 아십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네, 어쨌든 굉장히 핫합니다. 유튜브 클립으로도 많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주인공 우영우는요, 천재 변호사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확실히 남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은요, 이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함입니다. 우영우 그녀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되지. 직원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 와. 외부에서 피고인 피해자 만나는 거 어려워. 그냥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아.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네, 보셨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남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스스로를 위대한 변호사, 특별한 변호사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누구보다 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건을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올바름을 추구하는 법조인으로서의 긍지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름은 특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우가 자폐를 가지고 있기에 특별하거나 천재라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요. 달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그러한 사랑이 이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사랑을 통해서 이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한 제자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참부모님을 잘 따르던 영특한 청년 제자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1988년에 제자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탄광을 탈출해서 배를 타는 곳까지 몇십일 동안 걸어가서 가까스로 고국에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증오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 불효막심한 놈,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나는 절대로 원수나라의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일 생각이 없다. 당장 데리고 사라져라. 집을 나가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두 사람이 고향집으로 찾아가도요,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받아들이셨음에도 이후에 구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너희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줄 모르면서 우리 집에 시집 왔느냐? 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면 며느리를 곁에 앉혀놓고 탄광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요, 아버님, 제가 일본을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한풀이가 끊임없이 계속됐는데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차가웠던 시아버지의 태도가 서서히 누그러들고 며느리를 너무 예뻐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요즘엔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다정하십니까? 일본 여잔데 밉지 않으세요?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안 미워. 내 마음속에 쌓였던 한이 다 풀렸거든.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괜히 징용 가서 쌓인 한을 퍼부었던 거야. 그런데 이 아이 덕분에 내 한이 다 풀렸어. 이제부터는 내 며느리니까 예뻐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때로는 사랑을 통해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쌓여있는 한과 슬픔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달라서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다양성을 존중한다 라고 하면서도 다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을 혐오하는 것이 그러하죠. 혐오가 만연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개성 진리체입니다. 그 누구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름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와 다른 누군가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르다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고, 나와 다르다는 것은 나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열쇠는 역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를 수 있는 특별한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요, 나와는 다른 특별한 다른 사람의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한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저와 다른 특별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